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새로운 월요일 잘 시작하셨습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검찰의 공소장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 표현만 9번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역할은 단순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이다. 이런 지적이 보수 언론에서조차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듯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만 박 대통령 변호인 측 검찰 조사에 반발하며 앞으로 조사 응하지 않겠다.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 이러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 탄핵 논의가 그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탄핵 추진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을 했고요. 새누리당은 이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비상시국회의가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하면서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는 가능하게 됐다. 이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대통령 탄핵 시기, 그 방법론 등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전국은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탄핵 전국.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동안 탄핵 카드를 꺼낼지 말지 주저주저 하던 야당들 결국 박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결론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전국은 퇴로 없이 강대강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야당이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난 주말 4차 촛불 집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가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탄핵을 물론 망설인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네. 당장에서의 그 촛불 민심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으로서는 탄핵을 꺼내면은 이게 문제 초점을 좀 흐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시간도 많이 걸린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야당이 이제 머뭇머뭇거렸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촛불은 촛불이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지금 촛불 민심이 어떻게 보면은 시민혁명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지만은 야당이나 정치권이 이렇게 광장에서의 민심에만 기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네. 물론 시위라든가 촛불 민심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는 정치고 국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심을 정치권에서 어떻게든지 풀어가야 된다. 네. 그것은 정치인들의 의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고 거기에다가 청와대는 국회가 탄핵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맞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 탄핵 정국은 강대강 퇴로 없는 대결로 그러니까 승부를 봐야 하는 대결로 네.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탄핵까지 두고비를 많이 얘기를 해요. 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자, 국회에서는 일단 20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 문제하고 또 이 180일이나 되는 시간도 걸림돌인데요. 이 과정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물론 국회의 탄핵 소추에 필요한 200석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합치면은 뭐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요. 가장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찬성하기도 참 어렵다. 그리고 2명이 내년 초에 임기가 끝나니까 사실상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또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은 심판 정족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심판 정족수. 예, 이건 뭔가요? 어떤 거냐면은 그 탄핵 심판을 할 때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을 해야지 심리가 이뤄집니다. 하하. 그러면은 2명, 지금 9명 중에 2명이 만약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상태에서 임명이 안 됐을 경우에 7명이 남지 않습니까? 딱 정족수만 남네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헌법재판관 중에 1명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탄핵 심판 자체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아하. 중지가 되는 네. 그런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뭐 지금 가정이기 때문에 네네.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특검 수사가 마치는 4월 이후에나 보통 국회가 탄핵 소추 밟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네. 아마 11월쯤 돼서 결론이 나 그러면은 참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탄핵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머뭇거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특검 결과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속도감 있게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내용만으로도 탄핵에 필요한 법적 요건은 갖췄다. 이렇게 네.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결정되면 대통령 권한은 이게 직무 중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권한은 곧바로 중지되고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를 기억해 보시면 아실 건데요. 당시 고건총리가 네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었죠. 그렇죠. 만약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결정하게 되면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네. 야당으로서는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방문해서 총리 추천해달라고 했지만은 야당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탄핵 정국에 야당이 돌입을 해야 되는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맡는 체제는 원하지 않고 그래서 국회 추천 총리를 다시 논의하자.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가 또 약간 또 다른 바뀌었습니까? 미묘한 네, 바뀐 그렇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선 퇴진을 전제로 한 네. 국무총리 추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또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아주 풀기 어려운 지금 고차원 방정식을 안고 있게 됐습니다. 여기 변수가 또 있어요. 이 탄핵이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복잡미묘한 거죠.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개헌 가능성은 또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까지는 참 걸림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복잡하죠. 예, 우리 헌법에는 그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그 현직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임기를 줄이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임기를 줄이면은 가능합니다. 아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대통령은 새 헌법에 따라서 임기를 마치고 네. 퇴진하는 명예퇴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아하. 이런 방법을 추진해보자라는 의견이 네네. 정치권에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걸림돌은 야권의 유력 주자인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단계에서. 네네. 오히려 정치권이 개헌으로 관심을 돌리는 순간에 퇴진 정국의 공세 초점이 흐려진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다른 걸림돌은 개헌을 하려 해서 대통령이 임기를 줄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되거든요. 네네. 만약에 개헌을 통해서 4년 중임제 개헌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의 개헌으로 갈 경우 과연 지금의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의 임기도 줄여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네. 이러면은 국회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거 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지지율이 집권 당에 나오면 원래 총리와 내각이 총사퇴하고 총선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 없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해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우리 헌정사의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 미국도 보니까 탄핵된 대통령은 없더라고요. 네,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미국도 없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길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 헌정사가 지금 한 70년 됐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11번째 대통령인데 이전에 10명 대통령 가운데 4명이 임기를 못 채웠습니다. 3명이 하야를 했죠. 네. 이승만 대통령은 시민혁명에 의해서 하야를 했고 네.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 군사 쿠데타로 하야를 네, 했고요. 네.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살해됐고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는 탄핵 직전까지 몰렸지만은 탄핵으로 물러나지는 않았었지 기각이 않습니까? 됐죠. 미국에서는 330년 헌정사에 오바마 대통령이 44번째입니다. 네네. 이전에 43명이 있었는데 임기를 못 채우고 부통령이 권력을 승계한 경우가 9번입니다. 네. 루즈벨트 대통령들 4명은 임기 중에 병사했고 또
링컨, 케네디 대통령 등 4명은 암살을 당했죠. 네네. 케네디 대통령 말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게 1963년 11월 22일 내일입니다. 내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또 공교롭게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년이 되는 일주기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충원을 방문했더군요. 그렇습니다. 하야한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 한 명뿐이죠. 탄핵 위기에 탄핵 직전에 몰린 대통령은 3명 있었지만 네. 탄핵으로 사퇴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정치는 미국도 못 간 또 길을 네. 한번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는 길입니다. 끝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운 끓는 냄비의 뚜껑은 지금 열린 상태입니다. 네. 이것은 지금 뜨거운 김에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네. 뚜껑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는 길을 지금 한국 정치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정말 먼 미래에는 생산적인 전환점이었기를 그렇게 회고가 되기를 이제 기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은 암울하죠. 오늘 소식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 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